안녕하세요. 노동법 카페 온. 요즘 육아휴직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육아휴직 우리나라 이제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죠? 3년 쓸 수 있죠. 3년은 이제 희망사항이고요. 1년. 네, 농담도 잘하셔. 1년이잖아요. 네, 근데 부부 합산하면 이제 2년까지. 네, 그러면 자녀 한 명당 약 700일 정도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봐도 뭐 적은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음. 그렇군요. 그런데 이건 제도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일수고 실제 사용률은 이에 현저히 이제 못 미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뭐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가장 높은 1순위가 이제 직장 문화, 음, 조직 분위기. 음, 그러니까 육아휴직에 가면 왠지 눈치가 보이고 내 자리가 뭐 위협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못 간다라는 거죠. 음,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라는 거는 휴직을 했으면 이제 복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복직한 휴직 기간엔 또 임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복직 이후에 근로 조건이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그 관련한 그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판례에 대한 내용 잠깐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대법원은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을 전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육아휴직으로 말미암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 결국은 모두 다라는 그렇죠. 거죠. 모두 예, 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약간 이제 선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네, 정확히 따져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복직이잖아요. 네, 휴직 이후에 이제 복직을 해야 되는데 복직에 대한 조건이 있는 거죠. 네, 보통은 이제 그 휴직을 하게 되면 대체 인원을 뽑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대체 인원이 또 일을 잘해요. 휴직자보다. 네.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휴직자가 본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는 이제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서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 그러면 이걸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같은 업무, 이게 동일 업무 음,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 유사한 업무, 동일 유사한 업무에 복직을 시켜야 된다. 그렇죠.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동일한 업무를 복직시키는 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A 업무를 담당했는데 복직 시에 A 다시 업무 또는 B 업무를 했을 때 이게 과연 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될 수 있겠죠. 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게 소송으로 이제 가는 경우는 임금은 동일하게 주면서 네, 조금 다른 업무, 예를 그렇죠. 들어 뭐 보직을 뭐 팀장이었는데 뭐 사원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준다든지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긍정 부정하는 다양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요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휴직을 1년을 했는데 1년 후에 복직할 줄 알고 이제 회사 측에서는 대체 인원을 뽑아가지고 계약도 이제 1년 계약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그냥 뭐 이렇게 케어할 필요가 좀 없이 아니면 이제 어머니가 와서 이제 돌봐준다든지 이런 사정 변경이 생겨가지고 이제 휴직자가 저 6개월 만에 이제 복직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회사는 들어줘야 될까요? 이게 좀 애매하죠. 네, 들어주자고 하니 또 그렇다고 1년 계약한 분을 이렇게 집으로 보낼 수도 없는 거고 네, 인력 운영상에 많은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회사는 들어줄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이 그래도 약속이기 때문에 예.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육아휴직도 휴직하기 전에 뭐 한 30일 전에 휴직계를 내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할 시간에 여유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복직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예정일에 복직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뭐 그런 사정이 있다 그러면 마침 뭐 우리 대체 인원도 뭐 퇴사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6개월 만에 합의하에 이렇게 복직시키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반드시 사용자가 복직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이제 협의해서 이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승진이에요. 육아 예를 들어 뭐 대리에서 과장 승진하는데 3년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이 휴직 기간을 승진 3년 소요 기간에 이제 포함시켜야 될지 말지에 대한 거. 대부분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휴직 가면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휴직 갔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3년 동안의 기여분이 있는데 그렇죠. 휴직 갔기 때문에 2년밖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건 승진 대상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제 고용상 차별에 대한 판정내가 나왔습니다. 시정 지시를 이제 내렸습니다. 시정 지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제 그 해당 기업의 취업 규칙을 변경하라고 하는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요. 예. 그 내용이 휴직 기간도 정상 근로로 인정해서 승진 체류 연한에 산정해서 포함하는 것으로. 네. 이제 해당 기업의 규정을 보니까 승진 제외 기간 사유 중에 육아휴직이 있네요. 그렇죠. 네. 개인 사정으로 쉬는 경우 네. 또는 뭐 징계 뭐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휴직한 게 이렇게 징계하고 동등한 사유라고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도 정상적인 근무로 보고 승진 기간 산정할 때 이제 포함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퇴직금. 요 내용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임금 지급에 대한 것들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휴직한 기간도 근속연수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네.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근로기준법에 평균임금 산정 시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해라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 제5호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그러면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렇죠. 휴직 기간은 무급이잖아요. 예. 근데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에 받으신 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무급 기간에 포함하게 되면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이제 되는 그렇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휴직 기간의 무급 기간을 빼고 정상적인 임금으로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요즘은 퇴직연금 DC형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DC형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연간 급여 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6개월 동안 휴직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이 6개월분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6개월분을 분자로 가고 나누기 12로 하게 되면 불리하게 되죠. 불리하게 네. 되죠. 절반밖에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6개월에 대한 임금을 분자로 가고 분모에는 12가 아니고 6으로 나눠주는 형태로 이제 하게 되면 결국은 정상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1년 내내 쉰 경우는 어떻게 한가요? 1년 내내 쉰 경우는 이전, 직전.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 23년도에 육아휴직의 전체 기간에 대해서 하셨다라면 22년에 대한 네. 임금으로 이제 퇴직금을 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번째로는 연차휴가. 연차휴가도 저희가 연차휴가 산정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뭐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휴직 기간은 당연히 출근 안 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이전의 법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내용도 바뀌었죠. 네. 어떻게 바뀌었죠?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그렇죠.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예. 출근한 것으로 보니까 당연히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15일 이상의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네. 근데 사업주들이 이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아니 육아휴직을 갔으면 휴가를 쓸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휴가를 부여했으면 휴가를 쓸 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1년 동안 다 휴직을 했는데 언제 휴가를 쓰느냐. 그러니까 육아휴직 가기 전에 아직도 쓰지 못한 휴가가 있고 그리고 육아휴직 1년 동안 휴가가 생으로 이제 15일 이상 이제 부여가 되는 거 이런 상황을 이제 종합해 보면
그럼 거의 30개 정도 가까이 네. 휴가가 이제 남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법령이라는 게 결국은 사회적인 합의하에 만들어지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논리적으로 뭔가 설명이라기보다는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 사용자가 직원들을 좀 배려를 해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대한 육아휴직이라고 하면 결국은 15일 정도가 플러스 알파. 1년은 저희가 무급이잖아요. 그러니까 15일 정도는 유급 휴가로 이제 더 부여를 하십시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임금 인상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휴직을 뭐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휴직을 했는데 그 회사는 1년에 5%에 대한 인상률을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람들을 5% 인상을 해주겠다. 그러면 육아휴직 간 사람은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갔으니까 어떻게 인상을 해주면 될까요? 정상적으로 1년 근무한 분들은 연 5%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갔어요. 그러면 6개월밖에 그 여도가 없기 때문에 2.5%? 2.5%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게 오산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출근 성적에 의해서 인상률을 결정할 때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정상적인 근로로 인정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육아휴직을 갔지만 그 기간도 우리가 이제 근속 기간으로 인정해서 정상적으로 5% 동일하게 임금을 인상해 줘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상여금이나 성과급 문제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연말에 성과급 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같은 케이스에 뭐 6개월 동안은 뭐 휴직을 갔어요. 그러면 이분에 대한 성과급을 100% 줘야 될까요? 아니면 50%만 줘도 될까요? 50%만 줘도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이거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앞에 내용하고 조금 상이하죠. 네. 그렇죠. 그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임금은 출근 성적으로 따진다는 거죠. 우리가 육아휴직 기간에 뭐 무급으로 처리하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뭐 1년 동안 지급하는 임금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6개월의 그 휴직 기간이 있다 그러면 50% 정도만 지급해도 된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것들은 뭐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임금 외에 기타 근로 조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상여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승진, 연한, 퇴직금, 연차휴가 이런 내용들은 근속으로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무와 동일하게 이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육아휴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점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런 법적인 내용들을 이제 사업주가 정확하게 이제 지키게 되면 이제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조금 더 쉬운 분위기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